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요 도시를 잇는 이 철도망이 계획이 돼 있거나 개통을 앞둔 지역에 이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망이 확충이 되면요, 아무래도 통근 시간도 단축이 되고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이 상권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장점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상담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시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부자 힘차게 출발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GTX A 노선으로 굉장히 뜨겁고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연신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신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양천구 신월동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가현동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이고요. 전용 면적은 25에서 28제곱미터, 시세는 2억 3,5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더블 역세권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호선과 6호선 두 호선이 지난다고 하는데요. 지역적인 특성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현재 이 연신내 쪽에 많은 이 집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위치는 이 3호선, 6호선 연신내역이 도보 약 10분대 거리에 이 주택 많은 주거 공간들이 있습니다.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연신내역 도보 10분이면 굉장히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가련동 쪽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바로 상업지역인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분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점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은 전용 약 25제곱미터에서 28제곱미터, 시세는 2억 3,5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현재 인구 약 53,300명 정도가 됩니다. 가련동의 인구고요. 세대수는 23,850세대, 세대당 인구는 2.2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당 인구가 낮기 때문에 한 가구당 2명 정도, 즉 투룸이라든지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은평구 전체적으로 소형 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금액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지키고 버티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임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 중에 하나죠. 현재 빌라 및 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연신내 주변에 소형 주택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요. 앞으로 이 지하철, GTX A 노선까지 들어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이 주요 업무 지구까지도 가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즉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포라든지 상암, 종로, 울지로 등 다양한 업무 지구에 뛰어난 직주 근접성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의 로데오 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상권들을 통해서 병원이라든지 은행, 음식점,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밀집이 되어 있는 완성형 도시인데요. 이곳에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들, 매매 가격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완공 예정이고요. 고양선 같은 경우도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역, 반대로 이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놓여지는 노선들이 앞으로 개발 호재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그리고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일단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더블 역세권이고 직주 근접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걸까요? 네, 현재 이 연신내역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시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신내역은 현재 3호선과 6호선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선과 6호선을 통해서 뭐 고양이라든지 뭐 김포공항, DMC 그리고 마포, 홍대, 종로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신내역 바로 앞에는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금융인프라 사진에 잠깐 가려져 있는데요. 이 로데오 거리를 지나야지만 바로 이 주택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10분 정도의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련동 같은 경우와 이 불광 제5구역 그리고 대조동을 현재 이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련동 재개발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공급률 저하로 인해서 전월세라든지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랜 기간 동안 가련동과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으로 이 공실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투자 입지적으로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주변에 많은 생활권이라든지 뭐 금융 인프라, 메디컬 인프라 내지는 학군들이 다양하게 밀집이 된 이런 지역 자체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입지는요, 직주 근접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좀 두루 잘 갖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래 가치를 밝혀줄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뭐 호재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뭐 기승전결을 굳이 따지자면 결과로는 인구가 얼만큼 유입이 많이 되는지 얼만큼 많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전입 가구 비율 상승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현재 은평구 전입자 중에 55% 이상이 시내, 즉 서울시라든지 주변의 고양시, 일산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은평구로 전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입 지역 중에 이 인근 지역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가장 전입자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서대문구, 경기 고양, 서울 마포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현재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대해서 이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 나열된 순서는 결과적으로 주거 공간들의 전세라든지 월세 매매 금액의 가치 또는 금액이 얼만큼 높은지에 따라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서울 마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면서 생활 인프라는 잘 누리면서 직주 근접성도 또한 괜찮은 곳으로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은평구 쪽으로 전입을 현재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 은평구가 타 지역들보다 전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재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현재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통해서 을지로 종로까지도 10분대 그리고 DMC 상암까지도 10분대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을지로라든지 종로 내지는 DMC나 상암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께서 많은 주거지역으로 현재 유입을 하고 있고 둥지를 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되죠.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의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강남 노선이 이 은평구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 이 노선 개발 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강남권 노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향상에 따라서 침체됐던 집값 역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주변에 기존의 구옥이라든지 기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지키시려고 하고 버티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신축, 지어지는 건물들을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신축을 지을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연신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지역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궁금하시다고 하면 전화 주셔서 꼭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고요. 용산과 경기도 고양시 삼송을 잇는 굉장히 긴 길이의 노선이 깔리게 됩니다. 노선은 삼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평 뉴타운 그리고 은평구의 독바이역을 지나서 용산까지 가게 되고요. 개발 후 전망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통 자체는 이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강남과 북쪽에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 주변 쪽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이 가격 역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교통호재입니다. 이 서부선에 대해서 정말 이 세전역 주변 역시 은평구 전체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재 이 세전역에서 여의도를 지나서 바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게 되는 노선인데요. 현재는 세전역에서 이 6호선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놓여지게 되면 한 20분대 초반, 25분대 안으로 주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교통 편익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교통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사업 효과로는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될 경우에 주요 업무 직주 근접성 당연히 상승되고요. 그만큼의 이 상승 통행 시간 역시 굉장히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역시 해볼 수 있겠고요. 주변 부동산 매매 금액 및 감정가 역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정말 교통 호재가 많은 은평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서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갔지만 반대로 이 세전역에서 고양 쪽으로 놓여지는 고양선의 이 노선입니다. 현재 세전역에서 시작을 해서 고양 시청역까지 놓여지게 되고요. 고양선으로 인한 주변의 집값 상승 당연히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착공에 돌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흥에 이어서 행신지구, 화정지구를 거쳐서 경기 서북부권으로 가는 이 관문이 되는 트리플 역세권의 면모를 갖추기 때문에 세전역뿐만이 아니라 6호선 라인의 전체적인 이 은평구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변에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그리고 인구 유입이 얼마큼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가련 1구역 그리고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낙후되었죠. 많이 은평구 자체가. 하지만 이 가련동과 대종동, 불광동의 이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많은 이주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 도시인 고양이랑 서대분 쪽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금액적인 것이나 전세라든지 임대가 자체가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 주변 자체의 공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랑 임대 금액 크게 이 부담, 리스크를 갖지 않고 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교통 호재가 많은 완성형이 되어 있는 도시 자체에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구 유입률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은평구 자체가. 이유는 굉장히 좀 다양해요. 입지와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GTX는 정말 개통이 되면 어떨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은평구 보시는 분들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키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경우는 신축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성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구옥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 갭 차이가 많이 늘어나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역시 잘 파악
파악을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GTX 노선이 들어서는 연신내역 주변으로 꼭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은평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신내에 굉장히 큰 핫한 GTX A 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인한 수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TX A 노선이 들어서는 그 주변으로 투자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세가 상한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월세 역시도 이 부동산의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갭 투자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무갭 투자라든지 위험한 투자는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등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눈으로 보시는 이 물건이라든지 물건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하지만 임차인의 눈으로도 꼭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풀옵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투룸 역시, 쓰리룸 역시도 옵션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타 집, 그리고 타 주택보다는 내 집이 훨씬 더 옵션이 많은 상태에서 임대를 하시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 잘 생각을 해보셔서 플랜을 잘 짜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앞으로 GTX가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까지 볼 수 있는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 만나보고 계신데요. 시세 분석도 나눠볼게요. 네, 현재 이 주변 시세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투룸 같은 경우 신축 기준으로 2억 6천대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오늘 보수적으로 제가 시세를 잡아봤는데요. 2억 3,500에서 2억 4,500만 원 정도 현재 시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때 2억 1,000만 원, 전세 역시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500에서 3,500만 원. 제가 이 일명 무갭 투자를 좀 진행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 부담도 없고 리스크도 없고 좀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으로 좀 부담을 갖지 않은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3천에 월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 1억 1,800에서 1억 2,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700에서 9,200만 원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뭐 소액 투자를 생각하셨거나 또 은평구 지역 보셨던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정내거리역 인근으로 한번 가볼게요. 2호선이고요. 그리고 양천구입니다. 목동 생활권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징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인데요. 현재 이 위치는 2호선 신정내거리역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 곳에 이 소형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신정 내거리역 바로 앞에는 신정 뉴타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신정 뉴타운이 아니라 신정 뉴타운이 굉장하게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주변 역시 풍선 효과라든지 같은 이 효과를 통해서 같은 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신정 뉴타운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정 뉴타운 주변에 좀 소액으로 알차게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형은 현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53제곱미터, 한 24평형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24평형이라고 해서 뭐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아니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그리고 전용 면적은 53제곱미터, 24평형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인구는 현재 12만 2천여 명, 세대수는 약 5만 1,824세대, 세대당 인구는 2.3명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룸,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재건축 사업만으로만 상승 선도 지역에 해당이 된 게 아니죠.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 선도 지역에 현재 해당이 되었고요. 평균 평당 이 땅값의 가격이 2,964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인근 지역의 목동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실투자 대비 매가 상승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접근성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하철 2호선 신정 내거리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뭐 고속도로, 뭐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등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우수한 접근성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경인고속도로에서 이 신월 IC 그리고 여의도 구간의 지하 사업이 앞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 호재는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부족하지만 현재 비교적 낮은 생활 인프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정 뉴타운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게 되고 이 주변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권으로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발전이 앞으로 많이 있는 지역에 이런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전철 목동선이라든지 원정 홍대선 등 다양한 이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자세하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역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입지 만나볼까요? 네, 현재 이 신정 내거리역이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인근에 7, 8분 거리에 신월 2동이 있습니다. 신월 2동에는 현재 단지형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고 앞으로 계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정 뉴타운을 비롯해서 이 주변 역시 금액이 점진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도 뭐 예전에는 뭐 5억 정도에서 이 5억 중후반에서 분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뭐 8, 9억을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의 빌라라든지 주택, 소형 아파트라든지 많은 것들이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교통 같은 경우도 이 신정내거리역과 신정역을 이용을 해서 뭐 마포라든지 홍대, 여의도, 영등포 등 다양하게 이 직주 근접성을 자랑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이 주요 직주 근접성으로 따지는 주요 업무 도시로 따지는 마곡지구 역시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뭐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환승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주변 도시를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뭐 목동의 생활 인프라까지 앞으로 더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 호재와 더불어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 톡톡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수혜적으로 톡톡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만나봤던 이 은평구의 큰 장점도 직주 근접이었는데요. 그에 만만치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이 미래가치, 호재가 굉장히 앞서서도 장점이었는데 이번에 신월동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현재 이 주변 자체에 뭐니 해도 이 기승전결의 결, 바로 인구 유입인데요. 이 인구 유입 자체는 신정 뉴타운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신정 뉴타운에 대한 사업 효과로는 뭐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서는 재개발 단지인데요. 이 신정 뉴타운 수요는 꾸준하고 가격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신정 뉴타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 주변에 이 소형 아파트라든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금액적으로 적게 들어가며 이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지를 찾으셔야 될 텐데요. 자, 이 신정 뉴타운은 현재 많은 인구를 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역시 임대 금액 역시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못 받아들이고 바로 주변으로 나오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이 주변 자체에 이 부동산 하나 정도 그리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아마 이 신정 뉴타운에 대한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현재 이 신월동에는 교통 호재가 그리고 지하철이 없었죠. 하지만 이 경전철 목동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신월동 주변에 이 양천구 주변에 아무래도 부동산 수혜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2019년 2월 달에 사업 확정을 했고요. 2021년도에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착공을 하고 개통 60개월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 많은 늘어나는 이 교통 수요를 대처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이 신월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목동의 인프라랑 좀 떨어져 있지만 이런 교통 호재 덕에 목동의 인프라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만큼 이 네임밸류 역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원종 홍대선입니다. 원종 홍대선에 대해서는 이 사업 기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현재 이 원종에서 홍대 입구역 바로 신호를 거쳐가는 노선입니다.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관련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착공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2021년 철도 계획에 포함 예정 사항에 되어 있고요. 2026년에 착공, 2030년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로 인한 사업 효과로는 부천에서 바로 이 부천 지역에서 신월동을 거쳐 이 서울 지역, 서울 각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교통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현재 이 많은 이 경인고속도로 라인 자체에서 인천대로 쪽에 진출입 곳이 9곳 정도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죠. 바로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올해 12월에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지상에는 물론 지상에도 이 도로가 나지만 이 지상 자체에 공원도 같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부분적으로 공원이 좀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는 2025년 정도의 개통이 예정해 있고요. 8차선 도로를 지하 6차로 그리고 지상 6차로로 해서 총 12차로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통행 시간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연료비 절감 등 연간 이 1,350억 원의 편익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교통 수혜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신월 IC에서 여의도 지하 사업인데요. 현재 이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가게 되는 놓여지게 되는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이 서울 재물포터널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개통 시기는 2021년 4월 달에 되어 있고요. 이후 신월 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 자체는 현재 신월 쪽에서 이 여의도까지 가는데 한 40-5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게 되면 한 10분대로 주파를 하게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월 IC 이전에는 바로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여의도라든지 영등포 쪽으로 이 직장을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통 호재가 놓여짐으로 해서 이 신월 자체, 신월동 라인으로도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통 호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월동, 이 투자를 하시는데 꼭 체크리스트를 한번 잡으셔갖고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통 호재들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 바로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유명 지역보다는 항상 유망 지역으로 선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투자 금액 자체를 많이 따져보시기 때문인데요. 투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수익률 그리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꼭 한번 따져보셔서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월동은 정말 교통 호재가 많습니다. 지하철이 예전에는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이 교통 호재 덕에 이 투자의 심리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대를 앞으로 과감히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깡통 전세,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금물, 즉 삼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요즘 전세라든지 임대에 대한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리스크 없고 부담 없고 위험 요소가 없게끔 잘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월동은 교통 호재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시세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이 주변의 시세,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현재 시세, 신정 뉴타운을 꼭 고집을 하지 마시고 신정 뉴타운은 벌써 8억, 9억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많은 피를 주고서 투자할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 주변의 소형 아파트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는 임대 금액 3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4천만 원의 이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5천에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0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만나본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봅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 주택과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동산 소식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과 또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부터 만나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6호선 응암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조는 투룸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은평구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암동이고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주택은 은평구 응암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응암역, 6호선 응암역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은 약 30평방미터, 그리고 시세는 2억 5,500에서 2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응암동에 대한 지역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인구는 약 7만 7천 명, 세대수는 약 3만 5천 가구가 들어있는데 이 응암동에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있고 이 주택의 가격 또한 점차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암동 자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많이 설정이 돼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가치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6호선 응암역을 비롯해서 자, 내부 순환로 그리고 간병북로를 통해서 서울 전 지역에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생활시설은 오래된 도시다 보니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이 없습니다. 일종 유흥시설이 없으니 가족들을 아이들이 키우기 좋겠죠. 그런 점에서 인기 좋은 지역이고요. 자, 개발 호재로 보시면 이쪽은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에 굉장히 교통 호재가 많습니다. 그 첫째가 GTX A 노선이 되겠죠. 그 두 번째는 고양선 그리고 서부 경전철 사업까지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응암동 안에만 총 9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많은 교통 호재와 정비구역까지 그리고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도 이 응암동의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지역은 은평구 가련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응암동입니다. 입지가 비슷한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너무 자세히 은평구를 설명을 해서 제가 굳이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물건이 있는 곳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 응암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응암역은 6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또 3호선, 그 위로 가면 내부순환도로, 밑으로 가면 강변북로까지. 자, 서울 전 지역으로 통하는 업무시설로 갈 수 있는 모든 좋은 교통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밑으로 가면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총 4개의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 전 지역으로 통하는 내부순환로, 강변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전 지역에서 어느 도시가, 어느 동네가 뭐 교통이 안 좋다,
이런 동네 별로 없죠. 예전에 뭐 역세권이 500m였는데 지금은 100m로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주택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응암동 주택 또한 100m 정도요? 역세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디든지 서울 지역에 어디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훌륭한 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실고등학교, 서신초등학교 등 수많은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또한 잘 갖춰져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응암동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호재들이 있는지 자세히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평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 호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볼게요. 예, 첫 번째는 교통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GTX A 노선입니다. 자, GTX A 노선은 연신내역을 통과합니다. 연신내역을 통과하죠. 자, 운정에서 시작해서 연신내를 통과하고 삼성까지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특급 열차를 얘기합니다. 자, 이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게 응암역이거든요. 응암역이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연신내역으로 GTX A 노선이 통과하면 연신내역을 응암역에 계신 분들도 연신내역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GTX A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GTX A 노선은 수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서부 경전철 사업입니다. 서부 경전철 사업은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집니다. 자, 신촌과 여의도 일대를 지나게 되고요. 자, 세전역 주변에 또 응암역이 있죠. 그 옆에 응암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전역에서 출발해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이 노선을 통해서도 응암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양선 연장선입니다. 고양선 연장선은 고양시청부터 이제 세전역까지 이어집니다. 세전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암역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고양선은 고양 창릉지구를 지나게 됩니다. 고양 창릉지구는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양선이 조기에 착공되고 바로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선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암동 정비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응암동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응암 오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사업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응암동이 좀 낙후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전신주가 나와 있고 길이 고불고불하고 짝 뻗은 길이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자, 전신주가 지중화됩니다. 위로 전기줄이 안 보인다는 이거죠. 전봇대가 없어지는 거고요. 또 간판 개선 사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구역만 응암동에 9곳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9곳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요. 첫째, 도로가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정비된 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자, 도로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정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 호재들까지 그러면 당연히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수요는 인구 유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암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 호재와 이런 정비구역 그리고 은평구 자체 내에 있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유입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그 도시의 부동산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6호선 응암역 역세권 주변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어떤 부분 한번 더 신경 써볼까요? 예,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한번 신경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 위주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지역 이런 데는 그분들에 대한 기대 수익, 투자 수익까지 제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금액도 많아지고 투자 위험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유동인구와 유상주인구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인구예요. 흘러가는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주거용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상주 인구라고 부르고요. 이 상주 인구가 많아지는 곳에 주거용으로 투자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수익률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 이래요.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걸 계산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 그러고요. 그게 계산이 없이 얼마든지 벌 수 있겠죠라는 것을 우리는 투기라 그럽니다. 자,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썼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많은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틀림없이 부동산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힘든 위기를 꼭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세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예, 응암동의 다세대 주택은 현재 2억 5,5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전세를 놓으실 때 일명 갭 투자지요. 전세를 놓으시면 2억 4,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까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은 부분을 갭 투자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로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까지의 부동산 규제 정책 21번이 나왔죠. 그리고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아요. 22번째 규제 정책까지 해서 이제 갭 투자를 진행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진행할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서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또 규제가 시작되면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기간이.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까 현재 요 정도의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놓치지 마시고 선정해 보시고요. 이거를 월세로 투자하실 때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60만 원, 그리고 실투자금 9,700에서 1억 750만 원까지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 저격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 새로운 대책이 또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조만간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자, 갭 투자 방지, 그리고 전세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이죠. 그때 이제 대출 규제로 강화한 이후에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2.16 대책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갭 투자가 많아졌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갭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이 필요치 않으니까요. 자,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인 만큼 갭 투자로 주택을 짧게 보유하거나 거주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팔면은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세 중과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갭 투자를 해서 그 임대 금액이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임대소득세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높은 전세가율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거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없고 자연적으로 전세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건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냥 거품을 울며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매매때와 같은 자금 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계획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쓰죠. 현재 전세 보증금 얼마, 그리고 대출 얼마, 차입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출처도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를 많은데 그거를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자체에도 이제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 건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주요 규제 방안인데요.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추가 지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조정 구역이 있었잖아요. 자, 그 지역을 넓힌다는 건데 조정 지역을 넓히면 기존의 조정 지역이었던 데는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 군포, 화성 동탄, 안산, 오산, 시흥, 대전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앞에 들어갈 게 인천이죠. 인천까지 포함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됩니다. 비규제 지역에 비해서 일단 분양권 전매 자체가 달라지고요. 실거주 요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지죠. 여러 가지 규제들이 현재보다 많이 겹겹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출 규제에 강화입니다. 현재도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15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부터 15억 사이는 LTV를 20%밖에 조정을 안 하고 있죠. 그 밑으로는 40%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대출 규제를 어떻게 강화하냐 하면 9억 이하를 LTV를 현재는 40%인데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15억 원 이상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는데 9억이나 12억 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 전세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만드는데 이게 재건축 연한 강화를 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30년을 지나야지만 재건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년으로 연장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 1년에 공급돼야 될 신축이 5만 호라고 합니다. 멸실이 되고 새로운 가구가 전입이 되고 해서 새로 필요한 가구 수가 5만 가구라고 하는데 현재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3만 5천에서 4만 가구만 근 10년 정도를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일단 1만 가구씩 10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족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근데 그 재건축 연한을 또 강화한다는 거는 공급 자체를 또 줄이겠다는 얘기죠. 공급 자체를 줄이면 전세 금액은 올라갈 텐데 왜 이런 대책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자, 마지막은 주택 임대차 3법의 도입입니다. 저번 시간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올해 입법되고요. 내년에 공포되고 내후년부터 아마 시행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전월세 신고제죠.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 가구 중에 전월세가 임대 금액이 신고된 게 4분의 1이래요. 4분의 1이고 이제 500만 가구 정도는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500만 가구의 임대소득이 신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를 하면 임대소득이 신고가 된다는 건 소득이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신고가 되면 이 임대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금보다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게 2년 더하기 2년이 될지 3년 더하기 3년이 될지는 결정이 안 났지만 2년 더하기 2년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2년 더하기 2년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 텐데요.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점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더 공부할 게 많아지고 또 알아야 될 내용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책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가 점점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어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또 상담 자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황부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